자, 오늘 미국 증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요, 무역 협상이 일부 좀 순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상승세를 좀 이어나갔습니다. 자,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15% 관세 이야기가 좀 나왔고, 자, 일본은 지난주에 15% 관세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일부 사실 이 관세 이슈가 미국 증시에 지금 그렇게 크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즉 변동성을 주고 있는 요인으로서는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좀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시장은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 특히나 너무나도 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역사 속의 강세장과 현재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정말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러한 AI 강세장, 특히나 이런 메가 트렌드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 이 회색이 지나갔었던 이 발자취를 좀 더 뚫고 새로운 발자취를 좀 가지 않을까.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이런 상승장보다 더 과한 상승장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지금 상황을 우리가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일부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반기 EPS 그리고 2026년에 대한 EPS 상승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일부 선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여전히 좀 투기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각 부분별 과열 정도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페니스탁, 우리가 보통 $5 미만에 있는 종목들의 얼만큼 지금 과열이 되는가, 얼만큼 매매를 많이 하는가를 보게 되면 약 지금 100분위 중에 98%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열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또 고평가 기업들의 매매는 또 어떠한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은 어떠한가라고 봤을 때 96%,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자 기업에 대한 매매는 어떠한가라고 봤을 때 마찬가지로 8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어떤 지표를 우리가 통틀어서 봤을 때는 약 88% 정도의 약간의 투기적 거래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데이터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S&P 500의 포워드 PR을 보게 되면 22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22배에서 23배, 좀 많게는 24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간은 조정이 왔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 실적 발표 시즌과 약간은 고평가되어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요, 사실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지금은 우리가 또 매수해봐야 될 구간일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된 그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자,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의 에너지 산업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 패권을 어떻게 가져갈지, 또는 그 안에서 신재생부터 해서 원자로부터 해서 또 SMR 여러 가지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희 또 월요일에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야기 좀 이어나가기 앞서서 네. 요즘에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 PPT 장표 있던 내용이 예. 너무 좀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희가 보는 내용들이랑 예. 굉장히 좀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저희도 이제 최근에 어떤 과열 국면들이 특정 섹터나 이제 특정 기업군들 중심으로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빅테크 중에서도 AI 위주로 많이 좀 쏠림이 강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기피하는 현상을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이 섹터들의 자산들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고평가되어 있던 자산들이 정말로 이제 순수 저평가된 자산으로 흐를지, 혹은 이제 또 다른 유행을 창출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사실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사상 최고치 랠리 자체가, 적어도 제가 네. 좀 적어놨지만은 이게 대응의 영역이 좀 왔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랠리를 따라가기도 뭔가는 부담스러운 구간이기도 하고, 네, 그쵸. 그럼 이 부분을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퀀트
텍사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 네네네. 뭐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최근에? 사실 이제 AI 위주로 최근에는 강세장이 워낙 강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시장의 리스크가 높다고 해서 이제 자산들을 무조건 뭐 현금화를 한다거나 대체 자산으로 빼기만 할 수는 없고 이 자산군 중에서도 정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자산군을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 최근에 하나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트렌드가 있다라면은 정말 이제 기술 중에서도 유행성으로 자산이 쏠리고 있는 자산군이 딱 명확하게 지금 AI 칩셋 부분으로 많이 좀 쏠리고 있거든요. 근데 AI 칩셋으로. 네, 칩셋으로 많이 쏠려 왔었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외에 인프라나 혹은 이제 전력 관련된 이런 섹터들도 최근에 와서야 이제 주목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인프라나 이런 섹터들은 좀 제대로 슈팅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비중을 저희가 살짝 옮기고 있기도 하고요. 아,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헬스케어 AI 관련된 섹터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최근에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 고전적인 섹터라고 해서 AI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섹터들이 지금 다 AI에 적응하는 기업군이 있고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군이 있고 딱 이렇게 이분법으로 거의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고전적인 섹터이더라도 AI에 적응하는 섹터군들을 쫙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것도 반드시 이제 현 시점에서 사실 대체 투자로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뭐 AI 칩셋에 대한 네. 수급이 좀 돌고 있는 거, 네네네. 전력적인 부분, 또 인프라는 아직 지금 슈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일부 AI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인프라로 좀 옮겨 나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아직 뭐 방금 이분법 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네. 그래도 AI를 묻어서 갈 만한 섹터가 헬스케어다. 네. 이렇게도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면 예. 이 AI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이것도 산업혁명이다 보니까 네. 적응하는 기업과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이 이후에 이제 뭐 10년 이후를 딱 밀어서 보게 되면은 예. 그때는 정말 이제 적응하지 못했던 기업들은 상장에서 많이 밀려나 있거나 혹은 뭐 폐지당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혹은 매출이 급감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여기서 적응한 기업군들만 정말 이제 초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이제 상위권 기업으로 또 살아남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모든 섹터에서 다 나오게 될 겁니다. 뭐 농업까지도 1차 산업까지도 내려가서도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모든 섹터군에 대해서 정말로 AI 시대라는 이제 산업혁명에 적응하는 기업군과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군을 반드시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는 좀 유행성으로 뭐 SMH라던가 이런 주요 AI 칩셋 ETF들 중심으로 자산이 워낙 많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요 기업들 중심의 상승세가 좀 과했던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단순한 유행성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이후에 10년 동안에 이 시장 각국을 제패해 나갈 그런 기업군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예. 면들을 좀 강조드리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좀 앞으로 네. 향후 좀 보고 계시는 섹터, 또 AI의 어떤 강세장의 연결성, 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 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네, 소형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네네. 저번에도 한번 이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 SMR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예, 오늘 뭐 소형 원전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형 원전 중에서도 예. 이제 테슬라나 뭐 이런 테슬라 외에 소형 원전을 먼저 좀 얘기를 드릴 텐데 네네네. 소형 원전이 이제 2025년 올해 이제 6월 16일자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형 원전 섹터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예. 혹시 지금 PPT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저희가 소형 원전을 리뷰를 드릴 때 이제 SMR 분야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 PPT를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번,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소형 원전에 대해서 그리고 테슬라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대표님이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예, 지금 나왔네요. 예. 네, 일단 저희가 원자력 부분이 기존에 원전을 익숙하게 보시던 분들 입장에서 사실 단순하게 그런 대형 원전들을 상상하시고서 원자력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네. 소형 원전은 SMR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한마디로 정말 소형 데이터 센터나 혹은 이제 기업 단위에서도 정말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본인들만의 자체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화된
장치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년 전부터 테라파워라는 기업의 형태로 이 기업군의 투자를 굉장히 강행해 왔었고요. 사실 뭐 빌 게이츠 외에도 벌써 이제 거의 10개 가량의 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출해가지고 소형원전을 생산하는 혹은 이제 연구해서 개발 계약을 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에너지 세계관이 거의 재편이 딱 되고 있어요. 어떻게 재편되고 있냐? 풍력이나 뭐 수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기초적인 어떤 자연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리소스로서만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 고에너지를 활용해야 될 때는 태양광이나 원자력 둘 중 하나로만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거의 이제 에너지 세계관이 좀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특히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는 절대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면은 예. 태양광은 정말 일부, 그다음에 SMR 같은 경우는 거의 반필수적으로 쓰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재편되고 있고요. 예. 날씨만 보면 태양광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최근에 수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날씨만 많이 보면 올라갈 것 태양광이긴 같습니다. 한데 자, SMR은 이제 필수적이다. 네. 네. 태양광은 일부 약간은 뭐랄까요? 약간의 뭐 틈새 에너지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런 부분을 좀 메꾸는 용도로 맞습니다. 태양광이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제재가 좀 심하게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반사적 이익으로 SMR이 굉장히 좀 슈팅이 강했죠. 그래서 이제 6월 16일자에 저희가 한번 얘기 드리고 나서 벌써 거의 이제 특정 기업들은 80% 가량의 에너지 퓨얼스나 그다음에 대표주 중 하나죠. SMR로 아예 코드가 잡혀 있는 뉴스케일, 네, 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70% 넘는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소형 모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뉴스케일이나 또 샘 얼트먼이 또 투자하고 있다는 오클로 뭐 이런 맞습니다. 기업들도 뭐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AI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많은 전력을 필요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고에너지 나노 단위가 점점 작아진 칩셋을 쓰면 쓸수록 크기가 작을 뿐이지 에너지는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연적인 게 됐고, 근데 단위 면적당 정말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량을 늘리려면은 태양광은 한계가 있죠. 일단 도달하는 태양열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어쨌든 소형 원전은 단위 면적당 정말 많은 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광받고선 최근에 강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일단 간단히 좀 리뷰를 드렸고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릴 텐데 예. 테슬라를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사실 이 미국 주식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어쨌든 테슬라나 혹은 뭐 팔란티어 같은 유명주들을 많이 홀딩하면서 이 시장을 관찰을 하시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이 두 주들이 굉장히 지금 고하이퍼거든요. 네, 퍼 자체가 굉장히 높은 값을 치고 있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0선 가까이를 치고 있고 예. 팔란티어는 이제 600선을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앞으로 세계관에서 재편될 수 있느냐 혹은 현재 시점 대비해서 뭔가 네. 매출이 감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기존의 집토끼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인 배터리와 EV 영역을 먼저 좀 볼 텐데 차세대 배터리 부분이 살짝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고체 전지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요. 아. 네, 기존의 2차 전지 모델에서 예. 이제 고체 전지라는 형태로 조금 더 히토류를 쓰는 방식들도 축소를 시켜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대비해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다음에 수율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 좀 모르시는 게 있는데. 배터리 내부에 히토류가 많이 쓰인다라고 알고 계신데 오히려 아니에요. 네. 배터리 내부에는 히토류는 소량밖에 안 쓰입니다. 오히려 히토류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EV 안에 들어가는 모터에 가장 많이 쓰여요. 네. 모터에서 제일 많이 쓰이게 되고 여기를 돌리기 위한 연구자석 부분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상 히토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단가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태이고 예.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무히토류 엔진을 이제 탑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무히토류 모터 같은 경우에는 모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연구자석 기존의 모델 대비해서 수율이 떨어집니다. 수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엔진의 동력
전환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후륜 구동 형태로밖에 못 넣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아직은 연구 단계이긴 한데 추후에 이제 무이토류 모터 엔진들도 계속해서 수율이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26년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자동차 대비 해서의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로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저 고체 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중국 기술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앞서 있다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네, 맞습니다. 예, 뭐 CATL부터 해서 네. 뭐 상당히 좀 앞서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네네네. 테슬라도 지금 중국 기업들보다 더 앞서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중국 기업들과 뭐 협업을 통해서 지금 자체적인 어떤 고체 전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자체적인 고체 전지 모델도 만들고는 있는데 예.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예. 중국 기업들보다 앞서 있지도 않은 면도 있고요. 추후에도 아. 기술적으로 예. 앞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매출이 거기서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격 경쟁이라는 게 또 맞습니다. 붙잖아요. 네,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R&D를 계속 후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여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인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하나 변수가 있다라면은 예. 휘토류 의존도가 떨어지게 됐을 때 추후에 중국의 주도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을 주도를 통해서 뭔가 가격 경쟁력의 원재료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예. 면이 일차적인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큰 변곡점이 어디서 나올 걸로 보냐면은 27년 이후에 휴머로이드 기반, 그다음에 이제 완전 자동화 모델로 이제 모든 생산 라인들이 자동화되었을 때 기준으로 이제 사실상 전력 비용만 투입해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중국 대비해서의 모든 생산 단가 부분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그때 기준으로는 또다시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면이 좀 특별한 테슬라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거의 이제 기존 뭐 전기차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애쓰는 모습은 전혀 안 보여요. 오직 보이는 모습은 정말 이제 완전 자동화, 휴머로이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스페이스 X와의 연동성 이런 모습들을 집중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보급형 모델들도 출시를 하긴 했는데 예. 사실 이거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비아디나 이런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 속에서 그냥 서로 낮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점유율은 이제 기존 석유 기반의 자동차들 시장을 점유해 나갈 수는 있지만 예. 그들 간의 전기차 간의 경쟁에서 점유율이 증가할 만한 모멘텀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냉정하게 좀 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준비하신 장표를 좀 보니까 네, 이 차세대 배터리와 저가형 뭐 EV 같은 경우에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마진율이 높을 가능성이 좀 낮다.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진율이 낮다는 것은 네. 완전 경쟁의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수익화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 그쵸. 뭐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하지만 ESS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회사의 포션이 좀 그러니까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인데. 사실 조금 일찍 테슬라가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 이 모델을 현재는 이제 뭐 하우스라던가 뭐 예. 이제 공장의 일부 시설에다가 납품하는 식으로 한마디로 이건 이제 그냥 전기를 저장해 놓는다라는 예. 개념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추후에 AI 분야로도 활용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AI 분야로요? 네, AI 자체도 어쨌든 이제 그 가동에 대한 안정성이 반드시 보장이 돼줘야 되는데 예, 예. 그냥 단순하게 발전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선 가동의 안정성을 부여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 소형 원전 아까 SMR을 2대를 놓기 위해서 뭔가 돈을 썼어요. 그럼 이제 안정성은 확보가 되겠죠. 하나가 고장나도 하나를 돌리면 예, 되니까. 예. 근데 이 단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웬만한 데이터 센터들 입장에서는 SMR을 하나 두고선 ESS 장치들을 대형으로 뭐 이틀이나 3일이나 이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대형 센터들을 갖춰 놓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성이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기 오히려. 때문에 예. 이 ESS 모델은 사실 잘 발전시키면은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앞으로는 이제 좀 수익 모델로서 활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네. 결국에는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도 계속 나왔었던 네. FSD, 네. 로보택시, 네. 휴머노이드 이거 어떻게 되냐 도대체. 네. 지금 내가 이걸 보고 투자해도 괜찮은가? 네네네. 뭐 그게 이제 지금 핵심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어쨌든 미래 성장 동력이니까 예.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예. 로보택시랑 자율주행은 사실 그냥 하나로 보시는 게 맞아요. 요 모델을 직접 판매 형태로 쓰느냐, 혹은 이제 직접 운영 형태로 쓰느냐. 서비스의 개념으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이고요. 사실 이제 직접 운영 형태로 썼을 때는 모델 자체가 인프라 산업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이제 도시의 인프라들을 본인들이 택시 모델처럼 수취를 하는 모델로 변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는 추후에 이 시장을 점유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은 정말 이제 특정 3개 기업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두나 이런 몇 개 기업들이 되는 거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웨이모랑 사실상 테슬라 이렇게 2기업이 점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이 메리트이긴 한데 문제는 최근에도 이제 오스틴에서 시범 운행하다가 한번 문제 컴플레인이 몇 번 걸렸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는 빠른 상용화가 올해 안에 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분명히 보여지고요. 네, 무조건 내년은 넘을 수밖에 없고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본격 상용화를 통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이제 모두에게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상용화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표님 의견을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네네네. 그 자율주행 그러니까 지금 로보택시 안에 이 보조석에 그 직원을 그러니까 네. 뭐 소위 얘기한다면 로보택시를 관리하는 감독자가 네. 같이 있어야 너는 네. 운행을 할 수 있다. 관독자 없이는 이런 거 우리가 내줄 수가 없다. 네. 규제를 완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향후 이제 이러한 부분이 과연 이 로보택시의 어떤 산업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것에 발목을 잡는 사안일까? 아니면 뭐 전혀 이런 거는 뭐 상관없다. 뭐 그냥 로보택시는 그대로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런 뭐 하나의 규제 이런 것들. 근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규제라기보다는 네. 정말 상용화 전 테스트를 목적으로 한 감독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화하기 전에. 네, 그건 어. 상용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상 시범 운행을 목적으로 한 감독관들이죠. 그렇죠. 시범 운행을 네. 이런 감독자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 그쵸,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사실 이제 네.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테스트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고 이제 정말 인류에 대한 어떤 위험이 되지 않을지 예. 그 위험이 될지에 대한 요소들을 디테일하게 잡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더 이상 이제 인간이 동승하지 않는 구조 단계에서의 테스팅도 또 추가로 기간이 부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때는 이제 정말 데이터만으로도 안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체크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기간까지도 생각을 한다라면은 절대적으로 6개월도 부족해요. 부족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의 어떤 규제 시스템들까지 감안한다면 더더욱이 부족하고요. 예.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상용화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우려되긴 합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좀 죽더라도 하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국은. 그걸 그냥 데이터로만 보는 국가이기 제가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 했었거든요. 네. 일부러. 예. 사실 그게 맞습니다. 중국은 그걸 감안하고선이라도 우리가 먼저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맞아요. 좀 상징성 있게 중요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긴 하고요. 어쨌든 1인자 첫 번째 주자라는 것에 대한 그 광고 효과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거 광고 효과를 추산했을 때 한 6조 정도의 광고 효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예. 변수가 되고요. 네. 사실 근데 이제 핵심은 중국을 이겨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중국을 이기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머로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휴머로이드가 이제 테슬라에서 광고하고 있는 옵티머스의 어떤 완전 뭐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화된 휴머로이드까지는 불필요하고요. 오히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실제 작업 부분에 있어서 앉아서든 뭐 하체가 뭐 아예 없던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의 작업 범위를 대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단계면 됩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던 그 단계 전부터 이 상용화는 실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2026년도 말 정도 되면은 생각보다 빠른 실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2026년 말 정도 되면 네. 생각보다 빠르게 또 네. 속도를 붙을 수 있다. 네, 부분 상용화도 가능하다라고 부분 보고 있습니다. 상용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좀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이제 프로토타입이 좀 나오기로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올해 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해서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에 또 우리 윤진 대표님과 함께 또 다양한 시장 이야기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진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7월 28일 월요일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너무나도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 최고치 랠리가 계속 이어질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